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교과서 1학년 2학기 5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기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의 글이죠. 소개하는 말하기인데요. 162쪽에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표지판 아래 표시된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점자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자료를 활용했죠? 그러면 혹시 이 점자를, 한글 점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입니다. 박두성 선생님, 자, 소개할 대상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박두성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선생님의 삶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오늘 박두성 선생님과 뜻깊은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이제 박두성 선생님 만나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 기억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박두성 선생님을 소개하는 까닭이죠. 소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남는다는 거죠. 점자책 쌓지 말고 꽂아두어라. 이거는 그 박두성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말이죠. 이거 직접 인용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점자는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들어진 시각장애인용 문장입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용 문자. 이것이 바로 점자의 정의죠. 두꺼운 종이 위에 도드라진 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짜 모아 만든 것이죠. 작고 둥근 점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했기 때문에 점자책을 오랫동안 쌓아두면 점자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가 망가지지 않도록 점자책을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인용한 것의 의미죠. 점자가 망가지지 않도록 점자책을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이다. 뭐가요? 미음의 의미죠. 1963년 8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박두성 선생님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과 점자에 대한 선생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자,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의 만남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 아까 나문단에서도 그랬지만 묻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선생님은 1888년에 태어났습니다. 보통학교에서, 초등학교죠. 교사를 하던 선생님은 1913년에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재생원의 맹아부 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맹아부 교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교무실에서 실수로 일본인 교사의 잉크병을 엎질렀습니다. 이야기다. 자, 맹아부 교사로 있을 때 이야기라고 했죠? 이것은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교사가 그 학생을 심하게 야단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맹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정신과 마음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학생들 눈을 밝히려 하기 전에 당신 마음의 눈부터 밝혀야겠소. 라며, 자, 지금 이 또 박두성 선생님의 말을 직접 인용했죠? 일본인 교사의 언행을 따졌습니다. 자, 163쪽으로 넘어갑니다. 글이 쓴 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생님의 교육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재생원 명화부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또 물었죠? 선생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점자 교육이었습니다. 답했죠. 묻고 답하는 방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원에는 6점형 일본 점자판밖에 없어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본 말로 된 점자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된 이유죠. 일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본말로 된 점자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만든 4점형 한글 점자가 있었지만 한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된 이유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글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글 점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1920년부터 한글 점자 연구를 시작한 선생님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8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6년 눈먼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완성됩니다. 이 맹자가 눈멀 맹자죠? 그래서 눈먼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세상도 다치고 맙니다. 이거 직접 인용했죠 또. 선생님이 총독부에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훈맹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훈맹정음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당시는 일제히 통치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훈맹정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훈맹정음을 만든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큰 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총독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시각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그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간곡한 편지 덕분이었는지 일제는 훈맹정음을 승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11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바로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한글 점자의 일제의 승인을 받은 선생님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인 1926년 11월 4일 제1회 가갸날에 맞추어 훈맹정음을 반포합니다. 요즘은 워낙 기념할 날이 많다 보니 이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11월 4일은 무척이나 소중한 날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중한 빛이 세상에 나온 날이기 때문이죠. 광복구 선생님의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받고 1997년 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의 뼈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자, 164쪽으로 넘어가시죠. 눈은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직접 인용 4번이죠. 선생님은 숨어 살던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으로 나와 밝게 살아갈 것을 꾸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으면 한 사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살던 때는 장애인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이 더 심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고자 했다.
그래서 위에서 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차별을 없애고자 차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너희들이 눈은 비록 어두우나 마음까지 우울해서는 안 된다. 직접 인용 5번이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밝고 명랑한 마음을 가지려면 늘 쉬지 않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들을 모으러 다녔습니다. 이 교육활동을 이렇게 하셨네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전국의 기업,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점자 통신 교육을 하며 점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교육활동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하신 분이네요. 선생님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설명서와 점자판, 조선어 독본을 보내고 정말 대단하네요. 점자 교육에 필요한 책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육활동 3번. 시력을 잃어버릴 뻔한 정도로 점자 연구에 열중한 선생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0여 권의 책을 점자로 고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200여 권을 점자로 고쳤다. 활동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76년이라는 세월의 대부분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기억,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하느라고 한평생 지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인용 6번이죠? 참 겸손하시네요. 이런 직접 인용을 통해서 박두성 선생님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가치관 등을 알 수 있죠? 선생님이 남긴 말은 부끄러운 척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훈맹정음 창제자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 구성 단계. 소개하는 말에게 구성 단계. 첫 번째 관심 유도, 소개 대상 밝히고, 소개 대상 구체화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리 및 인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교재 맨 앞쪽을 보면서요. 161쪽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뭐라 그랬죠? 소개하는 말하기다. 소개하는 담화. 담화가 말하기예요. 자, 주제는 박두성 선생님의 삶에 대한 소개고요. 특징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 소개했고, 소개 내용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이제 소개하는 말하기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아까 뒤에서 했던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의 내용 구성과 효과, 인물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개했고요. 전달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고요. 인용문을 각 문단의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소개 내용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말하기에 집중시킬 수 있다. 박두성 선생님의 가치관,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헌신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사용된 인상적인 표현 방법과 효과도 좀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각자를 활용했고 비유법을 사용했으며 문답법 많이 사용했죠. 일화를 소개했고 직접 인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은 단원이었습니다. 소개하는 말하기였기 때문에요. 그 소개되어지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만드시길 바라고요. 오마이노트와 관련 문제 풀이가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